네, 오정TV 스트레이트입니다. 먼저 캐나다 소식입니다. 2021년 캐나다 인구조사 센서스가 5월부터 전국에서 실시가 됩니다. 특히 한인들과 같은 소수 이민자 사회에는 인구조사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커뮤니티당 그 인구가 많아야, 우리 한인의 경우에는 한인 인구가 많아야 일단 정치적인 힘을 가진 중요한 민족 그룹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국가적, 사회적 지원금을 타내는 데도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센서스 설문 용지는 5월 3일부터 각 가정으로 전달이 됩니다. 짧은 설문 그리고 상세 설문 용지와 함께 응답 방법을 적은 설명 용지가 함께 동봉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꼭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설문서 답변을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재촉 우편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이게 무슨 고집인지 그래도 반응하지 않으면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걸거나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뭐 별 탈은 없겠지만 끝까지 제출을 거부하면 $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계청 그래서 센서스를 위해서 이미 방문 조사원 3만 1000명을 고용을 했는데요. 인구조사는 5월 3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서도 물론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청은 인구조사에 1500만 가구 이상이 참여하고 온라인 참여율도 80%에 이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이 각 지역사회가 교육문제, 고용문제, 교통, 의료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 그리고 예산 책정을 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지난 2016년 조사의 경우에 인구조사 참여율은 약 98.3%였습니다. 거의 모두가 다 참여를 했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통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구의 98% 이상이 참여해야 기초통계 자료로서 활용 가능한 그런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티의 힘을 보여주고 정치적 신장력을 천명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집권 정부로부터 힘있는 커뮤니티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인구수입니다. 속전말로 머리수인데요. 인구수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이 커뮤니티가 상당히 큰 데구나, 신경을 좀 써야겠구나, 이런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첩경이 바로 인구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길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이제 다음 달 3일부터 설문지 도착이 되면 꼼꼼히 적으셔서 꼭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머리 덥수룩하고 수염 긴 사람이 한국을 참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요. 뭐 누군지 아시겠죠? 김어준 씨 얘기인데, 요즘은 또 더군다나 혈세 낭비 문제로까지 시끌벅적합니다.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을 교통방송에서 이끌고 있는 이 김어준 씨, 이 사람을 딱 한 줄로 표현해 보라 그런다면은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번 있었던 죽음을 기회로 삼아서 영향력과 돈을 동시에 거머쥔 나름대로 능력자?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2번의 죽음이라는 것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그리고 2014년에 수백 명의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해양 침몰 사고, 세월호 참사,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다 죽어가던 김어준을 되살린 심폐소생술이었고요. 그렇게 다시 살아난 김어준에게 세월호로 희생된 수백 명의 아이들은 입금 없이 뺏기만 하는 현금 인출기가 되어준 셈입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17년 3월에 팽목항을 쳐서 추모 방목록에다가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썼던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직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이들아, 너희들이 대한민국 다시 세웠다, 참 고맙다, 이렇게 썼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 뭐 이 사람들처럼 직접적으로 고맙다는 말은 안 했지만 내심 가장 고마웠을 사람은 바로 이 김어준 씨가 아닌가 지적이 됩니다. 돈이 필요하던 김어준에게 대박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로 세월호입니다.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본인의 인터넷 방송으로 꾸준히 유포하더니 그 참사 이듬해인 2015년에는 세월호 음모론을 토대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그날 바다, 이걸 만들었죠. 그러면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12,000여 명으로부터 약 20억 원이 넘는 돈을 모금을 했습니다. 남의 비극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면서도 최소한의 투명성조차 무시하는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오늘날의 김어준 그 사람입니다. 진영논리와 음모적 시각으로 지난 7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사상 최악의 편파 방송으로 무리를 빚은 김어준을 단지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틀 안에서만 보는 것은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의 실체는 돈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봐야 사실상 그 실체가 확연히 보입니다. 이번 TBS 라디오 출연료 사건도 그렇죠. 김어준이 TBS의 자체 상한 기준, TBS에는 그 누가 천없는 사람이 나와서 방송을 해도 출연료로 100만 원 이상을 지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해당 200만 원의 출연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에 그렇다면 23억을 챙겼다는 계산이 나오죠. 서울 시민의 세금 수백억씩이 매년 들어가는 공영방송, 이 방송사와 계약서도 없이 자기가 세운 1인 회사를 통해서 그 돈을 받았다니 참 범죄자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세운 딴지그룹, 딴지일보라는 이상한 신문을 냈던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 딴지그룹의 유일한 사내 이사인데 왜 별도의 1인 법인이 또 필요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가 발명한 음모론의 수익사업화, 이 음모론의 수익사업화가 절세를 위한 1인 회사의 설립이 필요할 만큼 꽤 괜찮은 사업 모델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증명을 해 보인 셈이죠. 음모론만 잘 퍼뜨려도 돈방석에 앉을 수 있다는 것, 그걸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김어준입니다. 논란이 되자 김어준은 자기 프로에서 구체적인 출연료에 대한 설명이나 언급이 없이 탈루를 했다거나 혹은 절세를 한 시도가 난 이론도 없었다, 그렇게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났습니다.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했는지도 물론 의심스럽지만, 이 사람의 행태를 봐서는 정말 의심스럽지만, 설령 세금은 제대로 냈다고 하더라도 1인 법인을 채워서 비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보고하는 세금, 그런 세금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리가 있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건 세금을 안 내려가는 꼼수였을 테니까요. 1인 법인 회사를 통한. 그래서 까놓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어준이라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일하는 몇 년 동안 도대체 세금을 얼마 냈는지, 세금 명세서 들여 보이지 못하는 거 보면은 제대로 못 낸 게 틀림없겠죠. 그런 사람이 혼자 청렴결백하고 혼자 민주인사인 양, 모든 사람은 다 부패한 사람인 양 아침이면 아침마다 떠들고 있다 그럽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아직도 몽유병 중에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촛불 때문에 정권을 잡았고 그 정권 밑에서 지금 단물을 있는 대로 빨아대고 있는 김어준, 그 사람들을 세상에 드러나게 해줬던 그런 촛불이 아니라 세상을 좀 밝히는 새로운 촛불이 이제 서서히 켜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소리 없이 어둠이 내리고 들숨처럼 또다시 찾아오면 창가에 촛불 밝혀두리라. 외로움 태우리라. 나를 버리고 가신 내님이 오늘도 잠 못 일어 뒤새우며 촛불만 하염없이 태우노라. 이 밤이 다가도록 사랑은 촛불 아래 흔들리며 내 마음 사로잡는데 사가기 쉽지 않은 미련이 촛불처럼 차오르네. 나를 버리신 내님 생각에 오늘도 잠 못 일어 지새우
잠 못 이루치세우며 촛불만 하염없이 태우노라 이 밤이 다가도록 촛불만 하염없이 태우노라 이 밤이 다가도록 밝은 촛불 아래 그 촛불의 힘이 대명천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두워진 이 부정부패의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환히 밝혀줄 수 있는 정부의 촛불이 이제 서서히 켜졌으면 좋겠다는 바람 다시 한번 전합니다. 오영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